오늘 얘기할 주제는 정말 충격적인 주제입니다. 진짜 떠난 거예요. 저를 버리고, 버스가 저를 버리고 그냥 떠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 과연 어떤 분들이 봐주실지 궁금하긴 해요. 네. 혹시라도 보신 분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앞에 올렸던 그 여행 영상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제가 여행에서 직접 겪었던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정말 다양한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바로 남미 여행입니다. 남미 여행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되게 재미난 일들도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정말 충격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국경선에서 벌어진 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남미 여행을 정말 짧게 바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남미 여행을 갈 때 루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페루에서 시작해서 페볼칠아브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브라질에서 들어와서 거꾸로 이제 가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저는 국민 루트 페볼칠아브 루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남미 여행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사람들이 거의 다 스페인어를 쓰고 영어를 하는 게 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불편했고,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가다 보니까 뭐 돈도 바뀌고 유심카드도 바뀌고 계속 이렇게 나라별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이동을 할 때 저에게 생긴 일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마음 편하게 비행기를 타는 거고, 또 하나는 야간 버스라고 하는 엄청 큰 대형 버스를 타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배낭 여행자다 보니까 돈도 좀 아끼고, 그리고 버스를 타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볼리비아 여행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칠레로 넘어가기 위해서 버스 티켓을 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야간 버스만 있다고 들었는데, 볼리비아에서 칠레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야간 버스가 아니라 오히려 아침, 새벽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 버스가 아침 7시 정도에 출발하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가 4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침 출발 버스라서 이제 제가 제 짐들을 다 들고 터미널로 그 새벽에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미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치안이잖아요.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고, 새벽에 이동하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새벽에 다들 일어나서 그냥 일터로 일 가시더라고요. 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짐을 들었어요. 근데 남미 여행이 이제 거의 배낭여행으로 많이 가고 4개, 5개 나라를 한 번에 가던 루트다 보니까 저도 캐리어가 거의 30kg 정도 했었고, 제가 등에도 또 엄청 큰 아마 15리터짜리 배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맸는데 그것도 거의 5kg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몸무게가 50kg인데 무려 거의 35kg에 가까운 짐을 들고 그렇게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뭐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택시도 안 부르고 그거를 열심히 정말 울면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에 딱 도착을 했어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3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이죠. 또 미리미리 가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터미널이 너무 깜깜하고 뭐 운행하는 버스도 없고, 주변에 물어보려고 해도 터미널 직원분들도 아직 출근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설마 내가 터미널을 잘못 봤나? 내가 어제 표를 잘못 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데 이제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유심칩
넷도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했던 거죠. 네. 근데 해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플랫폼이 11번인가 그랬는데 그쪽 근처를 계속 서성했어요. 언젠가는 버스가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 아, 여긴 한국이 아니니까 뭐 사실 5분 전에 와도 버스가 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다렸던 거죠. 근데 정말로 한 3분 전에 버스가 왔어요. 근데 심지어 안에 사람들이 이미 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버스가 여기서 사람을 다 태우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딘가에서 전해서 오는 거를 이제 볼리비아에서 한번 경유를 하고 그걸로 다시 칠레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버스가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타면 되겠다. 그래서 기사님한테 확실하게 이제 이 자리가 제 자리가 맞고 저는 짐이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고 그러면 이제 수화물 택 같은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제가 들고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예감이 다 좋았어요. 기사님도 인상이 괜찮고 또 버스가 이제 국경을 넘는 버스다 보니까 버스 매니저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도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뒤에 한국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마음이 괜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렇게 칠레를 잘 갈 수 있겠구나.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직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나 있었어요. 물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사실 이게 버스 오는 것부터 약간 불안불안했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볼리비아에서 칠레로 넘어가는 국경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건 한 번만 넘는 게 아니라 이게 볼리비아에서 나갈 때 뭐 이미그레이션 같은 거를 한 번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칠레에 들어올 때 입국할 때도 한 번 더 그 사무소를 지나야 되거든요. 제가 문제가 생긴 거는 바로 볼리비아에서 나가는 그곳이었어요. 딱 도착을 했는데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산, 그 다음에 정말 평지, 그리고 그 이미그레이션, 그 1층짜리 아주 작은 건물 딱 하나,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장이 조금, 장이 좀 아파요. 근데 그날 사실 아침에 이제 새벽 버스다 보니까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고 뭐 전날 아사도라고 그 볼리비아에서 유명한 그런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 배가 슬슬 아픈 거예요. 버스 안에 사실 그 화장실이 있긴 한데 화장실이 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버스는 원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거든요, 컨디션이. 다들 2층 버스고 엄청 규모도 크고 되게 안락하고 의자도 되게 좋은데 이거는 그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시내버스 같은 거 있죠. 시내버스인데 좀 큰 시내버스 그 정도였고 2층 버스도 아니고 안에 화장실이 있긴 한데 사용하려고 갔다가 저는 깜짝 놀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나왔어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 게 너무 끔찍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화장실부터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미그레이션이다 보니까 짐을 다 갖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어도 스캔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캐리어가 30kg이라고. 근데 맡아줄 사람도 없고 짐은 다 갖고 내리라고 하고 저는 정말 이제 저의 인내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항상 웃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갔는데도 몸이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정말 웃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제 짐이니까 누가 챙기겠어요. 제가 챙겨야겠죠? 그래서 제 짐을 들고 화장실을 물어봤어요. 근데 당연히 이미그레이션이니까 그 1층짜리 건물 안에 화장실 정도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니 화장실이 10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정말 이미그레이션 건물 1층짜리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이렇게 공업소 같은 설비소 같은 곳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허허 벌판에 그게 다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는 다 뭐 철조망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아니면 도로.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화장실 거기 있다는데. 또 심지어 여기는
화장실이 다 유료잖아요. 그래서 볼리비아 돈인지 칠레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건 볼리비아 돈밖에 없으니까 이제 볼리비아 동전 몇 개 있는지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면 뭐 지폐라도 내야겠다, 아니면 사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화장실을 그 30kg짜리 캐리어를 끌고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볼리비아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코인을 탈탈 털어서 들었더니 화장지랑 저기 화장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돈을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급한 불을 껐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캐리어를 들고 10분 정도를 걸어서 급하게 이미그레이션으로 갔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버스 기사님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었는데, 일단 다들 스페인어만 할 줄 알고, 저는 그때 인터넷이 아예 안 됐고 핸드폰이, 그리고 버스가 저희 버스만 도착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버스도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고, 뭐 다들 스페인어를 할 줄 알고 저만 이제 동양인, 에이시안 여자니까 저에게 큰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다들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바쁘고, 그래서 저는 그 기사님이나 어떤 매니저분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다 내리라고 하는 것도 눈치로 사실은 알아들은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 길은 무조건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안심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애초에 버스를 타자마자 제 여권 번호, 뭐 제 생년월일, 제 이름, 제 국적 이런 것들을 다 목록화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국경을 넘는 일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일 있겠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펴주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다시 도착을 했는데, 원래 그 이미그레이션에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수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일이 되게 느리게 진행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도 한참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근데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줄의 가장 끝에, 그러니까 그 버스에 그 타임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끝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서서 이제 다 해결이 됐다, 마음이 편안하고 인터넷 안 돼도 일단 내 몸이 편안하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뭐 핸드폰으로 주변 풍경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짐을 검사하는 그 안쪽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여기가 1층 건물이고 이렇게 유리창이 크게 있기 때문에 안에 있어도 분명히 바깥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가 타고 온 버스가 아주 잘 있었어요. 시동도 안 걸려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면 되겠다,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거죠, 저는 한마디로.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제 등을 탁 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볼리비아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국인 동생이 그 다음 버스를 타고 똑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정보도 조금 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진검사를 하고 다 나왔는데, 제가 타야 되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위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미그레이션 건물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정말 1층짜리 한 20평짜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냥 방 하나고 원룸 같은 느낌이고, 나머지는 다 철조망으로 막혀 있고, 뭐 대형 버스들 아니면 뭐 이렇게 물건 나르는 그런 트럭들밖에 없었거든요.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온 동생을 우연히 또 만났잖아요. 걔만 진짜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 하는 그런 그 현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 큰일 났다, 나 버스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깜짝 놀라면서 언니 버스 떠났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다행히 이제 인터넷이 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막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 회사 버스가 어디 갔냐, 이 내 친구인데 못 탔다, 이런 거를 막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막 주위에 물어봤는데 진짜 떠난 거예요. 버스가 저를 버리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뭐 제가 막 그 버스를 엄청 오래 기다리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제가 그 건물 안에 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 인줘서 이제 캐리어 좀 싣고 이제 느긋하게 뭐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 정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저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한국인 동생이 저한테 언니 우리 버스라도 타고 가요. 어떻게든 가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왜냐면 주위에 뭐 상상 이상이에요. 뭐 택시를 부르거나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저는 타고 어쨌든 칠레까지는 가야 제가 뭐 그 버스를 다시 잡든 어떻게 하든 그런 가망성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칠레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칠레 현금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볼리비아 돈도 이제 없었어요. 그 화장실에서 동전 쓴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근데 그 친구, 그 한국인 동생 덕분에 제가 번역기를 사용해서 이제 한국인 동생이 타고 온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 기사님께 가가지고 이거 번역기를 보여주면서 나 돈 칠레 도착하면 바로 어떻게든 내가 주겠다. ATM기 찾아서. 그러니까 나 좀 태워달라. 그랬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별로 안 내켜 하더니 제가 정말 거기서 버려질 수 없잖아요. 거기서 버려지면 나는 정말 끝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 이 통로, 이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사이 이 통로에서 그냥 누워서라도 가겠다. 그냥 태워만 달라. 정말 그렇게 빌고 빌었더니 태워주더라고요. 돈도 이제 그때 도착해서 주기로 하고 다행히도.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무차스 그라시아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한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제 칠레 입국하는 국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이제 짐 검사를 해야 돼서 짐이 다 저한테 있었잖아요. 그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짐도 있는데 버스가 떠났다면 이제 큰일 났던 거죠. 그래서 짐은 저한테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저한테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입국 검사를 하는데 그 한국인 동생이 저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언니, 언니, 일로 와봐요. 저거 언니네 버스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국경에 여러 버스들이 오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타고 온 버스가 눈 앞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동생 버스를 탔잖아요. 근데 그 동생 버스가 조금 뒤에 있고 제가 타고 온 버스 그 앞에 그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면서. 그래서 저거 내 버스 맞다. 이러면서 엄청 달려가가지고 정말 그때는 모든 그 스트레스와 화가 정말 폭발을 한 거예요. 저도. 왜냐면 막 여권이면 몸에 다 검사하고 자리가 그렇게 텅 비어있고 국경에서 제가 정말 무슨 짐을 갖고 무슨 그 사람들을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온 외국 여행객이고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막 같이 있던 한국인 분들은 왜 내 얘기를 안 해줬을까부터 그 매니저는 어떻게 내가 존재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갈 수 있을까 모든 원망이 되면서 제가 막 버스 기사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스페인어만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전 스페인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막 한국말, 영어 다 섞어가면서 빨리 해명해! 이러면서 막 이제 화가 저도 이제 끝까지 난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돈 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부당한 거는 분명히 따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여행객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약자의 입장이잖아요. 사실 해외에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 거는 당당히 따질 수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사 표현은 해야죠, 그래도.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버스 기사도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뭐 이렇게 제가 맥락으로는 주차를 하고 너랑 얘기를 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를 하더니 내렸어요. 내려서 제가 막 이제 또 영어로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검사를 안 하고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내 짐이 그대로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분명히 나랑 눈도 마주쳤고 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 긴장이 풀리니까 약간 울음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막 그 전에도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안 되는 영어, 막 안 되는 스페인어로 포르파보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 발음 같은 걸로 비웃고 이런 인종차별을 이미 당한 상황이었어요. 이전 볼리비아 국경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안도감. 아, 내가 버스를 찾았구나. 버려지지 않았구나. 안도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노, 화, 짜증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 네, 그래서 버스 기사가 드디어 내렸어요. 저는 이제 여전히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막 설명을 하면서 나
당신 때문에 버려졌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냐 따진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핸드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기로 열심히 쳐서 막 상황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제 버스비를 이미 너희 버스비를 냈는데 저기 버스 기사한테도 버스 돈을 줘야 된다. 왜냐면 나를 태워줬기 때문에. 근데 난 지금 가진 현금이 진짜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진 현금이 아예 없고, 그래서 너가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처음에는 좀 뻔뻔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갔는데도 나는 네가 탄 줄 알았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탄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좌석 번호가 4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1, 2, 3, 4 이렇게 앉는 자리인데 당연히 탄 줄 알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울음도 안 나고 계속 이제 거의 웃으면서 웃음과 화가 동시에 나는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계속 해 나갔더니 이제 버스 기사들끼리는 이제 하도 그 국경을 오가다 보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얻어 타고 온 버스 기사님과 잘 얘기를 하더니 어, 본인이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사정을 스페인어로 그 버스 기사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버스 기사님도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은 저 10분 타고 온 것도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서서 왔는데도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은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분은 뭐 제 사정을 다 봐줄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버스 기사님들끼리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 이런 사정이 있고 내가 뭐 버리고 간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돈은 안 내고 다시 그 버스에 탈 수 있게 됐어요. 그 버스는 제가 돈을 낸 거니까 사실 뭐 권리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왜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본인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고 이제 그 남미식 특유의 그 여성에게 플러팅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muy bonita 이러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 어디서 왔냐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권 검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코레아나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한국 사람들은 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 너도 정말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계속 제 외모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네, 그들은 이제 매분매초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사과도 정말 끝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 게 전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칠레에 그래서 도착을 잘 하긴 했거든요. 근데 칠레에 도착해서도 이제 제가 내릴 때 뭐 약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뭐 너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여기서 아름다움이 뭔 필요가 있냐고요. 국경에서 버려졌는데 뭔 아름다움을 찾고 있냐고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다음 뭐 남미 여행이나 어떤 여행에서 있었던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